엄마, 집 청소는 했어요. 아들의 퇴근길을 반기며 버선발로 맞이하던 나에게 돌아온 아들의 첫 마디였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정자는 눈을 떴다. 72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아들 가족의 하루가 시작되려면 정자의 손길이 필요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어둠 속에서도 척척 찾아지는 쌀통. 밥솥에 쌀을 넣고 물을 맞췄다. 교사 시절처럼 정확하게. 아침 6시까지 밥이 완성되어야 했다. 음식 냄새가 나네요. 며느리 수진이 부엌에 나타났다. 정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희 방까지 냄새가 나서요. 환기 좀 시켜주세요. 차가운 말투였다. 고마움이 아니라 불편함이 묻어났다. 정자는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들어왔다. 가슴도 시려왔다. 아침 7시. 손주 민수와 지민이가 일어났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손주들. 빨리 세수하고 와라. 손주들만은 달랐다. 정자에게 안기며 웃는 모습에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갔다. 하지만 며느리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도시락을 쌌다. 김치볶음밥에 계란말이. 손주들이 좋아하는 메뉴였다. 엄마, 너무 많이 싸지 마세요. 요즘 애들 다 남겨요. 수진이의 말에 정자의 손이 멈췄다. 아이들을 위한 마음까지 잘못된 것처럼 들렸다. 아들 준혁이가 출근하며 말했다. 엄마, 오늘도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고마우시다가 아니라 고생하세요. 언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 정자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집안을 치우고 빨래를 했다. 오전 내내 쉴 틈이 없었다.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 재료를 손질했다. 하루가 전쟁 같았다. 오후에 혼자 앉아 차를 마셨다. 조용한 집 안에서 정자만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편안하지 않았다.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다. 이 집에서 정자는 누구일까? 저녁 6시.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오늘 반찬 괜찮네요. 준혁이의 말에 정자는 웃었다. 국이 좀 짜요. 아이들 건강에 안 좋아요. 수진이의 말에 정자의 숟가락이 멈췄다. 평생 요리해온 솜씨를 의심받는 기분이었다. 마음이 쓰라렸다. 밤늦게 설거지를 마치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 속 정자의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 보였을까? 무릎을 주무르며 잠자리에 들었다. 정자의 아침은 여전히 새벽 5시 반에 시작되었다. 오늘은 손주 민수가 감기에 걸렸다. 밤새 기침을 했다는 수진이의 말에 정자는 걱정이 되었다. 민수야, 할머니가 죽 끓여줄까? 네,
할머니. 민수의 작은 목소리에 정자의 마음이 아팠다. 부엌에서 쌀을 씻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왜 멋대로 죽을 끓이세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다. 민수가 아프다고 해서요. 병원 가면 돼요. 집에서 함부로 음식 주지 마세요. 함부로. 그 말이 정자의 가슴을 찔렀다.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도 함부로였을까. 오후에 민수 숙제를 도와주었다. 받아쓰기 연습이었다. 정자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니까 더 쉬워요. 민수의 말에 정자는 뿌듯했다. 민수야, 엄마가 가르쳐 줄게. 할머니는 쉬세요. 수진이의 말에 정자는 물러섰다.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저녁 식사 후 지민이의 생일 이야기가 나왔다. 케이크에 뭐라고 써달라고 할까? 사랑하는 지민아, 아빠, 엄마, 오빠가. 수진이의 대답에 정자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는 없었다. 할머니도 넣으면 어때요? 민수가 말했다. 케이크가 작아서 다 못 써요. 수진이의 답변은 차가웠다. 정자는 아무 말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지민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다. 할머니, 제 생일 때 선물 주세요. 뭘 갖고 싶어? 할머니가 만든 인형이요. 지민아, 장난감은 사는 거야. 할머니, 힘들게 하지 마. 수진이가 끼어들었다. 또 간섭이라는 뜻이었다. 점심 후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이웃 아주머니가 인사를 했다. 정자 씨, 며느리가 참 착하겠어요. 정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착한 며느리. 겉으로는 그럴지도 모른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엄마, 내일 청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준혁이의 말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 종일 청소를 했는데도 부족했나 보다. 그날 밤 정자는 거울을 보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 보였을까? 평생 떳떳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눈치만 보는 처지가 되었다. 무릎이 더 아팠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무릎에 격한 통증이 왔다. 정자는 신음을 삼켰다. 어젯밤부터 이상했는데 오늘은 더 심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다. 부엌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다.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다. 벽을 짚고 겨우 걸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혁이가 정자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무릎이 좀 아팠어. 병원 가보세요. 짧은 대답이었다. 걱정보다는 의무적인 말투였다. 동네 병원에 갔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다. 무릎 관절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정자는 깜짝 놀랐다. 수술이라니.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걷기 힘들어집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했다.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하죠? 수진이의 첫 마디였다. 정자는 할 말을 잃었다. 걱정이 아니라 집안일이 먼저였다. 입원은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 정도래요. 일주일이나요? 그럼 저희가 다 해야 하는 거네요. 아픈 것도 죄가 되는 기분이었다. 수술 날이 다가왔다. 병원에 입원하는 날 아침 정자는 간단히 짐을 쌌다. 며칠 전부터 집안일을 미리 해두었다. 병원 모시고 갈게요. 준혁이가 말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함께 오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밟았다. 준혁이는 서류 작성만 도와주고 갔다. 내일 수술이니까 푹 쉬세요. 그리고 사라졌다. 정자는 혼자 남았다. 병실에는 정자 외에 3명이 더 있었다. 모두 가족들이 돌보고 있었다. 정자만 혼자였다. 수술 당일 아침 간호사가 왔다. 보호자 없으세요? 아들이 있는데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다. 실제로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길이 무서웠다. 혼자 걸어가는 길이 외로웠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 손을 잡아 주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 아무도 없었다. 물 한 잔도 건네줄 사람이 없었다. 저녁 때 준혁이가 잠깐 왔다. 어떠세요? 좀 아파. 수술은 잘 됐다니까 다행이에요. 먼저 가볼게요. 5분도 안 되어 갔다. 정자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혼자였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 퇴원하는 날이었다. 정자는 목발을 짚고 있었다. 무릎이 아직 아팠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간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나왔다. 어서 오세요. 많이 아프셨죠? 다정한 말투였다. 하지만 정자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내일부터 저녁 준비 가능하세요? 역시였다. 퇴원 첫날부터 집안일 이야기였다. 아직 무릎이 아픈데요. 그래도 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있잖아요. 다음 날부터 정자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고 일어났다. 목발을 짚고 부엌에 갔다. 점심을 차리는데 수진이가 불만을 표했다. 반찬이 별로네요. 입맛이 없어요. 정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픈 몸으로 만든 음식이라 평소만 못했나 보다. 오후에 빨래를 개고 있을 때였다. 거실에서 준혁이와 수진이의 대화가 들렸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럴까요? 수진이의 목소리였다. 뭐가요? 무릎 아프다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저희만 힘들어요. 정자의 손이 멈췄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머니 안 계시면 우리 훨씬 자유로울 텐데. 수진이의 말에 정자는 충격을 받았다. 자유롭다니. 정자가 짐이라는 뜻이었다. 요양원 보내면 어떨까요? 준혁이의 말에 정자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것도 생각해봐야겠네요. 정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되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홀로 앉아 생각했다. 지금까지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요양원을 보내자. 정자는 그들에게 짐이었다. 눈물이 났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버려야 할 짐이 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가족들은 평소처럼 앉아 있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엄마, 무릎 어때요? 괜찮아. 더 이상 아프다고 하고 싶지 않았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 집에서 정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집안일을 하는 것뿐인가? 연휴가 다가왔다. 준혁이 가족은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 정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무릎이 아파서 여행이 힘들다는 이유였다. 엄마, 저희 여행 가는 동안 집 좀 봐주세요. 준혁이의 말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서운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다. 정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40년 전 이 집을 살 때가 떠올랐다. 교사 월급으로 모은 돈과 퇴직금을 모아서 샀다. 서재로 갔다. 집 등기부등본을 찾았다. 소유자는 이정자. 분명히 정자의 집이었다. 이 집은 내 집인데 왜 내가 얹혀 사는 기분을 느끼지? 혼잣말이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옛날 사진을 보았다. 교사 시절 학생들과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의 정자는 당당했다. 아이들에게 늘 말했다.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남의 눈치만 보며 살고 있었다. 둘째 날 저녁이었다. 정자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부동산 중개소 전화번호를 찾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집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정자는 주소를 말했다. 40년간 살아온 집의 주소를. 내일 나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날 부동산 중개인이 왔다. 집을 둘러보며 가격을 책정했다. 좋은 위치네요. 금방 팔릴 것 같은데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면 될 겁니다.
정자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집을 파는 계약서에. 그날 밤 정자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울진의 작은 전원주택들을 봤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다. 한 집이 마음에 들었다. 작지만 깔끔했다. 바다가 가까웠다. 다음 날 울진에 갔다. 기차를 타고 가는 길이 설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집은 사진보다 더 좋았다. 작은 마당에 꽃도 피어 있었다. 계약하겠습니다. 정자는 즉석에서 계약을 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40년간 쌓인 추억들을 정리했다. 필요한 것만 챙겼다. 마지막 밤이었다. 정자는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내일이면 가족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집 앞에 섰다. 대문 앞에 부동산 매물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준혁이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다. 이게 뭐야?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여행 가방들이 놓인 옆에 정자의 이삿짐도 있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행 잘 다녀왔니? 정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평소와 달리 침착했다. 집에 왜 매물 안내판이 있어요? 팔았거든. 정자의 짧은 대답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팔았다고요? 어떻게 저희 몰래?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되나?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정자는 일어섰다. 무릎이 아팠지만 꿋꿋하게 섰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원하던 자유, 이제 누려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없으면 자유로워진다고 했잖아. 준혁이는 깜짝 놀랐다. 혹시 들었나 싶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정자의 말에 수진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어머니,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그냥 하는 말로 사람 마음을 찌르더라.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준혁이가 정자의 손을 잡았다. 늦었어. 이미 계약했거든. 계약을 취소하면 되잖아요. 취소할 생각 없어.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어른들 아니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수진이가 울먹였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할머니를 가구처럼 취급했기 때문이야. 정자의 말이 예리했다. 손주들이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민수가 정자에게 안겼다. 할머니가 너희 근처에 살게. 보고 싶으면 놀러와. 진짜요? 그래. 정자는 손주들을 꼭 안았다. 택시가 도착했다.
정자는 짐을 들고 나갔다. 엄마, 정말 가세요. 이제 난 정자로 살아.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지 않아. 정자는 택시에 올랐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울진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새로웠다. 40년 만에 떠나는 여행 같았다.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기차역에서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다. 작은 전원주택이 보였다. 마당에 꽃들이 피어 있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혼잣말이 나왔다. 40년 만에 진짜 내 집을 갖게 되었다. 집 열쇠를 받고 문을 열었다. 작지만 깔끔했다. 거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다. 정자는 깊게 숨을 쉬었다. 짐을 풀기 시작했다. 많지 않은 짐이었다. 새 출발에는 새로운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았다. 첫날 밤이었다. 조용했다. 서울 집에서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렸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누구를 위해 밥을 할 필요가 없었다. 정자만을 위한 아침이었다.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먹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이런 여유는 언제 이후일까? 산책을 나갔다. 바닷가까지 걸어갔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정자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봤다. 안녕하세요. 옆에서 누군가 인사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저는 옆집에 사는 김순자예요. 저는 이정자입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좋은 선택하셨어요. 여기는 참 살기 좋거든요. 며칠이 지났다. 정자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바닷가를 산책했다. 오후에는 책을 읽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봤다. 점원이 친절했다. 어르신, 새로 오셨나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따뜻한 말에 정자는 고마웠다. 저녁을 혼자 차려 먹었다. 간단한 김치찌개였다. 하지만 맛있었다.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먹는 밥이 달콤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손주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우리 민수. 할머니 잘 지내고 있어.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방학 때 놀러 와라. 옆집 순자와 친해졌다. 같이 시장도 가고 이야기도 나눴다. 정자 씨는 참 용기 있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살기로 결심한 거요. 그냥 내 인생을 찾고 싶었어요. 한 달이 지났다. 정자는 완전히 적응했다. 아침에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가장 좋았다. 이제야 알았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울진에 온 지 2달이 지났다. 정자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다.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독서를 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정자는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장미가 예쁘게 피었다. 정자만을 위해 피운 꽃 같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준혁이 서 있었다.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정자는 놀랐다. 하지만 반갑지는 않았다. 거실에 앉은 준혁이는 어색해했다. 정자는 차를 끓여 주었다. 엄마,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준혁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한테 잘못했다는 생각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엄마 없이 지내보니까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수진이도 후회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정자의 마음이 흔들렸다. 손주들 생각에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정자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말이었다. 안 돌아가. 엄마, 이제 난 정자로 살아.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지 않아. 정자의 말이 단호했다.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이라는 말로 나를 묶어두려고 하지 마.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보고 싶으면 놀러 와라. 할머니는 여기 있어. 준혁이는 한동안 앉아 있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정자의 표정을 보고 포기했다. 그럼 가끔 연락드릴게요. 그래. 문이 닫히고 나니 조용해졌다. 정자는 창문으로 준혁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다. 저녁 때 순자가 왔다. 아들분이 오셨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자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가.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는 정자 씨 인생이잖아요. 그날 밤 정자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아들이 후회한다고 했다. 하지만 늦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민이에게서 온 문자였다. 할머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정자는 답장을 보냈다. 할머니도 사랑해. 방학 때 꼭 놀러와. 파도 소리가 들렸다. 정자는 창밖을 봤다. 달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이제야 내 이름을 되찾았구나. 정자는 혼잣말을 했다. 72년 만에 진짜 자신을 찾았다. 누구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이정자로 살아갈 것이다.